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의 소닉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차량과 내용은 메르세데스 벤츠 GLC 43AMG입니다. 43AMG 같은 경우에는 일반 GLC 220D나 아니면은 GLC 350E 이런 차량은 다르게 기본 오디오가 부메스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요. 부메스터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차량은 요 순정 미드레인지만 앞문짝과 뒷문짝 총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만 재생할 때 트위터, 고음을 따로 재생해주는 드라이버가 없기 때문에 음질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데, 부메스터 오디오가 적용된 GLC 43AMG는 그보다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도 이 순정 중국제 스피커들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더러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제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튜닝을 해야 되는 부분은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예요. 트위터는 한 60만원대 제품도 상당히 고가 제품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고음 스피커만 200만원대, 300만원대 제품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0에서 60만원대 트위터로만 요 앞문짝 거 2개만 교체를 해줘도 기본 순정보다 훨씬 좋은 음질을 만들 수가 있고, 그것도 나는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러면 순정 트위터에 들어가 있는 이 콘덴서를 떼어내고 이 순정 미드레인지에 들어가 있는 그 정도보다 나는 더 상급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럴 때 이제 이 미드레인지까지 교체를 해주는 건데요.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인오디오에서 새로이 라인업이 추가가 된 에소탄 시리즈로 교체 장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체한 부위는 앞문짝에 적용되어 있는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를 떼어내고, 트위터를 이제 다인오디오 에소탄 트위터로 교체를 하는데, 이거 위에 이제 에소텍이라는 등급이 있거든요. 그걸로 교체를 하시면 비용을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추가하시면 한 단계 위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고음에서 상당한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정 미드레인지가 딸깍 꽂아서 고정하게 되는 홀더형 고정 방식인데, 요걸 이제 다인오디오의 에소탄 미드레인지로 교체를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순정처럼 딸깍 꽂아서 고정하게끔 저희가 만들어서 새롭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자작 패시브 네트워크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차종의 세부 모델과 연식에 맞게 이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는 이 자작 패시브 네트워크의 경우의 수가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음질이 개선되는 정도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선재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을 제가 하나씩 차에다가 다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배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센터 스피커는 교체를 하지 않고 이렇게 튜닝만 해줍니다. 소리만 이렇게 새로 조율을 해주면 센터 스피커까지 바꾼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대신에 비용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100만원대로 꾸민 음질 치고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다인오디오의 음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메스터가 적용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저음의 이제 강력함, 그러니까 저음이 얼만큼 센가. 저음이 기본으로 잘 나오면 스피커만 바꿔도 저음이 잘 깔려 있으니까 이 미드레인지랑 트위터는 전기를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음질 개선에 대해서 훨씬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서라운드 기능이에요. 서라운드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울림 소리를 내는 거를 서라운드라고 자동차 카오디오에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순정 스피커에서 그냥 아 하고 나오는 소리를 이렇게 여운을 주면서 이 순정 스피커의 허접함을 감추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공간이 더 이렇게 넓게 공간감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부메스터가 적용된 차량에서 서라운드의 전좌석, 앞좌석, 뒷좌석 기능을 사용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기본적으로도 공간감이 우수한 다인오디오와 같은 스피커를 서라운드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서라운드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순정보다도 훨씬 더 넓은 대역으로 벤츠 GLC가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도 다이노디오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스피커가 순정형 스피커 튜닝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앰플리파이어를 교체를 하지 않고 스피커를 교체하고 음을 조율하는 것만으로 음질을 훨씬 좋게 개선을 한다, 이런 개념이 순정형 스피커 튜닝인데, 알가리라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알가리는 그냥 뭐 얘 이렇게 붙어있는 거 떼내고 이거 꽂고 그냥 끝나는 건데, 알가리만 해갖고 소리가 좋아질 걸 기대하는 거는 안 됩니다. 반드시 튜닝을 해야 돼요. 저의 경우에는 이 경우의 수가 수십 가지가 되는데, 이거를 차가 나오면은 다 구매를 해서 하나하나씩 해보는 그런 연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내고 그거를 각 차종에 맞게 적용을 하는 타입이고, 이게 튜닝이죠. 튜닝은 말 그대로 조율이고, 조율하는 거는 조율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알가리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이 다이노디오 홈오디오를 제가 이거 샘플로 막 이렇게 틀어갖고 들려드리는 이유가, 지금 나오는 오디오도 홈오디오 중에서 800만원대에서 1600만원대까지 가는 굉장히 고가의 스피커인데, 자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액티브 스피커, 자체 출력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플러그만 꽂아서 재생할 수 있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간편한 시스템인데요.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정 음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드라이버를 교체를 하고 튜닝을 새로 해주는 것으로 충분히 음질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스피커를 분명히 교체를 했는데 음질 개선이 되지 않고 순정보다 오히려 소리가 나빠졌다, 아니면은 별 차이를 모르겠다, 돈 아깝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 작업이 폐사에서 작업을 하셨건 타업체에서 작업을 하셨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무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 만약에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뭐 요거 하나만 넣어서 될 수도 있고, 뭐 이거 두 개만 바꿔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소리를 뭐 요거를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정확한 진단을 제가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미리 연락을 주신 다음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네. 어쨌든 벤츠 GLC 43AMG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앞문짝 스피커를 다이노디오 에소탄으로 교체를 하고, 센터 스피커는 튜닝을 해서 다 바꾼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어줬다라고 이제 제가 결론을 짓고요. 오토소닉스 오디오 채널에는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뭐 사연을 나중에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듣는 게 아닌 오토소닉스 오디오 채널과 오토소닉스 블로그, 카페, 동호회 여러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게끔 제가 잘 깔끔하게 제 성격대로 정리를 해서 놓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소닉스 메인 유튜브와 메인 블로그에서는 벤츠 GLC 43AMG 350E 220D 다 올라가 있거든요. 자동차 리뷰 채널이니까 거기에선 또 저의 까탈스럽고 예민한 자동차 리뷰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채널 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서라운드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울림 소리를 이제 3D 음원으로 듣는데, 3D 음원은 제가 들었을 때는 좀 그냥 좀 별로예요. 이게 서라운드라는 거는 모든 스피커가 그렇게 울림 소리를 내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 부메스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만카돈이라든가, 그러니까 자동차 오디오에 기본 적용되어 있는 메리디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바우어스 앤 윌킨스, 다이노디오 뭐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채널에서는 울림 소리를 내지 않고요, 리어 채널에서만 울림 소리를 냅니다. 그게 사실 정석이고요, 리어 스피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운드의 밸런스와 튜닝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이 내용을 끝으로 제가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